예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지킴이 네. 손여로 팀장님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있는데 힘이 들지만 제가 포기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꼭 붙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20 시작하면서 역시나 이제 변동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감과 함께 또 뉴스가 나오면 급락하고 그죠? 네. 당분간 이런 걸 이제 좀 예측을 해야죠. 그죠? 뭐 맞습니다. 마냥 좋게 가리라고는 어려운 거고요. 네. 어쨌든 첫날 취임부터 네. 그런 그 보조금 직접 폐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친환경 정책 폐지에 관한 얘기들을 결국 들고 나왔습니다. 네, 취임식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답지가 열려 있었는데 정답지대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던 섹터에 실망감이 나면서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는데 그 섹터가 2차 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위안이 안 되겠지만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에 뭐 이제 지수는 보합권이었는데 2차 전지는 거의 뭐 오늘 7, 8%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고 월요일에는 이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갔던 종목 이제 올라갔던 상승폭보다 그 이상 하락한 종목 많지 않아요. 근데 보통 어제 시가까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코스닥의 매도 대금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2천억 넘게 매도한 게 아니고 1,000억대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한 금액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방을 지지해주는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이 안 되는데 요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은 호가창이 얇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금으로도 크게 변동이 보여주고 작은 매도로도 크게 매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등분을 해서 3층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미 보유하지 않은 종목 이제 내가 보유하지 않은 2차 전지로 오히려 그걸로 수익을 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제가 뭐 로봇도 말씀을 이제 로봇을 작년 보니까 3분기까지 제가 로봇도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이나 전력설비 이런 종목들을 해지하셔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뉴스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바닥 대비해서 뭐 8% 9%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요 만약에 3층에 2차 전지 3층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전력설비나 조선처럼 손 팀장이 이야기한 성장 섹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지를 하시면 되시고 저는 2차 전지밖에 몰라요. 다른 섹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물린 종목을 제외한 2차 전지 종목들도 이런 불확실성 뉴스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트럼프 얘기는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올 게 조금 더 있는 상황들이고요. AMPC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보조금 얘기 이런 거 좀 나올 게 있고, 다만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강했던 이유는 사실 트럼프 정책이 안 나왔는데 네. 한병화 이사가 리포트 쓰면서 사실은 그죠? 이제 네. 바닥인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컨센이 형성된 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네. 저도 그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왔고 낙폭 과대를 기록을 했고 올해에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 예상이 된다라고 써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한테 녹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구독자분도 저를 거의 1년 반 넘게 보셨으면은 제가 보통 저평가다라고 부르는 주가 수익 비율 구간은 보통 40 아래 정도입니다. 40 아래 정도고 이 기업 그러니까 실적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네, 섹터에 뭐 따라 엔터준 뭐든 이제, 간에 이제 보통은 그렇게 원칙을 네. 잡아놓고 그 성장주나 그렇지 뭐 일반적으로 뭐 가치 주자 뭐 40배 엄청 높은 거고 네, 제조업 같은 경우 보통 10도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통 뭐 엔터 최근에 뭐 옛날에는 카카오, 인터넷, 게임, 2차 전지 뭐 이런 게 주로 그런 거죠. 어쨌든 그 기준을 40배로 본다. 네, 40배를 봤었는데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AI 처음 나왔을 때, 그다음에 HMI 처음 나왔을 때 2차 전지 한창 강세를 보여주던 뭐 2023년 중반이나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퍼가 100이 넘어갔을 때 뭐 물론 2차 전지 정말 극도로 호호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 사야 된다. 뭐 지금보다 뭐 8배 간다.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100이 넘어갔을 때 뭐 2차 전지를 사시겠다라고 하신 분들 사셔도 되는데 굳이 이 퍼가 100 넘는 종목들에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 안에서도 퍼가 아직 40이 안 되는 장비주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네. 1년 반 전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사님께서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12개월 선대포가 지금 한 60 정도 되고, 그다음 삼성 SDI가 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200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1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탑픽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빼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12월 선대포가 12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아직 뭐 이사님께서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안 내킨다고 해서 매수 의견을 안 드리지 않잖아요. 저는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뭐 박스권에서 쌍바닥 다 줬고 외국인과 계 산다? 전 이러면은 매매 관점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녹화가 어제였다고 했을 때는 저는 매수 의견 들었을 거예요. 매수 의견 들었을 건데 지금 오늘 화요일에 녹화라는 입장에서 외국인 간의 매도가 나왔지만 매도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매수는 가능하는데 오늘 종가로 빡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제 투자 전략은 저번 때랑 똑같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도 사실 뭐 정부에서는 뭐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2차전지에 대해서 공급사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그다음에 왜냐면은 지금 소재가 저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인도나 칠레에서 니켈 생산량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산소랑 닿으면 변하는 그 성질 때문에 오래 보유를 못하고 리튬 소재 기업들도 한 2주치 이렇게 1주치, 2주치밖에 저장을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가격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국자원정보시스템 보니까 리튬 가격이 또 73 위안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가슴 또 후배 파서 죄송한데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2023년 같은 경우 가동률이 한 60%대였는데 작년 이제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가동률이 한 18%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탑급 2차 전지는 아니고 약간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기업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사업을 철회한 기업도 있고 약간 좀 연구 인력을 좀 내보냈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종목명은 언급은 안 되겠지만 저는 2차 전지를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과 괜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에서 10% 이상 올라오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나는 손절을 못합니다. 저 2차 전지를 한 석 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쭉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매달 말씀드리겠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가동률은 몇 프로 했는데 올랐다. 혹은 이제 생산량을 줄였던 해외 원자재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렸다. 혹은 완성셀 기업들이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BMW, 크라이슬러한테 받는 완성셀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라고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드라이브에 걸 수 있다라고 보고 아니 뭐 그런 거 확인하고 사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안타깝게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적인 리스크는 노이즈를 조금 더 이제 폭풍을 좀 뚫고 네. 지나가야 됩니다. 다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새롭게 뭐 그죠?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다 갖다가 무슨 뭐 어디다가 폐기 처분하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는 범위이고요. 자, 그러면 전략 세우겠습니다. 셀사부터. 네. 네, 우선은 긍정적인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뭐 실적 발표한 내용, 그다음에 돌파구를 실적은 안 좋았었고, 네, 그죠? 실적 안 좋았고, 그다음에 돌파구를 돌파하겠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관련해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뉴스가 3가지 정도 나왔는데 투자분들께서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장
견조하다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저점이 덜 낮아지고 있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했을 때는 탑픽을 제가 11월 달에는 로봇주를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말씀드렸었고 12월 달에는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보합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이 적자 중인 상태가 몇 년 안에 턴어라운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이 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많으니까 적자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은 유니버스에 거의 없습니다. 유니버스에 거의 없는데 적자 기업을 굳이 투자를 하겠다. 왜? 어닝 서프라이즈 턴어라운드 했을 때는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러면 기회를 줘라. 이 적자 기업을 투자했을 때 내년에 흑자로 저는 못하면 이 기업이 물론 3년 뒤 4년 뒤에 100% 200% 갈지라도 일단 나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 2022년에도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날고 길 때 2차전지 사업을 투자를 했지만 지금 2년 3년 지난 지금도 수율이 70%가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적자 SK온만 중이고. 보면 이제 분기로 흑자 전환 해가는 거 아니에요? 적자폭은 줄이고 있다는 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SK온에 대해서 총 차입금이 20조 원이 지난 넘는 분기에 모습이고 SK온만 보면 흑자 전환하지 않았나? 그런 뉴스 본 것 같은데 내 말씀. 저도 불현듯 네. 떠오른 뉴스가 흑자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SK온이 뭐 상장을 한다든가 뭐 SK이노베이션한테 차지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뭐 절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자체도 뭐 주가 움직임이 뭐 다른 종목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는 뉴스가 조금 더 나오면서 언론 플레이 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투자분들의 투심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완성셀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냥 실적만 본다, 안정성만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안전한 종목을 찾는 이유가 이 과대 낙폭이 기록이 될 때 뭐 상승한다든가 우리가 뭐 경기 방어주 보를 때 상승한다든가 낙폭이 덜 내야 되는데 삼성 SDI라고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특출난 시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오늘 조금 일간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한테 뭐 스페이스 X한테 뭐 협업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기 싫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소재 쪽이나 장비 쪽 요게 좀 대안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이 셀 쪽은 굳이 찾자면 그죠? 굳이, L소리. 그러나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뭐 적극적으로 소위 뭐 참전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면 소재 쪽에서는 찬스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양극재랑 이제 리튬 쪽을 보려고 하는데 매매 관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종목은 안타깝게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스윙의 관점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그다음에 제가 양극재랑 리튬 쪽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매매 관점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차라리 분할 매수 안 되실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안 되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이 바닥 대비해서 3% 올라왔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모아갔을 때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금, 현금 소중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양극재 중에서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오늘 고스란히 나갔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변동성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BM이랑 LNF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 탑픽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SK온에다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물론 자율공시를 챙겨 봅니다.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 검색을 이제 공시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경영진들도 단일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좀 투자분들 투심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시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본 거예요. 이제
이 뉴스를 보고서 뭐 GM이랑 공급 계약, 뭐 폭스바겐이랑 공급 계약, 그러면은 뭐 몇 조, 뭐 몇 천억, 그다음에 공급 계약은 뭐 2028년까지, 뭐 2023, 뭐 2030년까지 그러면은 이제 뭐 나누기 4를 하고 나누기 6을 하면서 덧셈을 해봅니다. 덧셈을 해보는데 이게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보면은 항상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자르지 했는데 뭐 당연히 제가 뭐 모자란 것도 있죠. 제가 뭐 하루 종일 그것만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율공시다 보니까 내가 더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거랑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질문 드린 거죠. 이 정도의 몸집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제주가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 중에 매출액 기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100조인 기업은 그래도 1년에 매출액이 뭐 20조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준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제가 이 관련 종목들이 전반 기업들한테 주는 것들을 다 계산기를 두들겼지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의 5분의 1을 못 넘기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2차전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유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울고 계시 2차전지 때문에 맨날 울고 계신 분들 계시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을 때 이 종목들이 왜 올라오는지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난 2차전지를 다 팔고 2차전지가 일간 배도시 크니까 뭘 사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코스모 신소재를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네. 유일하게 포인트가 뭐예요? 네. 유일하게 소재 기업들 중에서 흑자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완성셀 중에서 주로 이제 뭐 삼성, 대주전자 SDI가 재료가 제일 좀 그렇죠? 셌었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그렇죠. 주가 있었는데 네. 제가 대주전자 재료는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고체 보면서 제가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뭐 CIS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보고 그다음 뭐 대주전자 재료나 제이오 이렇게 항상 이제 종목 자판기처럼 예. 무슨 주 하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고 있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시세가 나왔다고 해서 대주전자재료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뉴스 본 기억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랑 실리콘 음극재 뉴스가 나왔을 때 유일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니까 대주전자 재료도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주전자 재료 그 펄을 봤는데 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나오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몇백억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매출액 몇천억인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이제 몇백억대가 안 되면은 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주전자가 아무래도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세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양극재나 리튬주 중에서 뭐 매매 잘하신 분들은 에코프로비, LNF, 포스코퓨처 보시면 돼요. 저 포스코퓨처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포스코퓨처를 안 갖고 있는데 이 포스코퓨처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네. 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목 소개를 항상 변동성만으로 소개를 안 드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유일하게 양극재 리튬 중에서는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유일하게 흑자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변동성은 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한테 좀 밀리지만 나는 안정적으로 박스권 매매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코스모 신소재 권해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투자 전략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